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용이 많아? 많아 보여? 네. 진짜. 자, 정말 내가 오해사의 발언하는 거지만 부정적 부분은 제 세상 쉬워요. 진짜야. 세상 쉽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속도, 가속도 그냥 기본 문제 풀었어요. 맞죠? 그래서 좀 디테일한 문제들을 오늘 풀어보기로 했었었는데 어떤 걸 풀 거냐면 보자. 넘어가서 자, 지난 시간에 예제 1번, 2번까지 했어요. 1번에서 뭘 했냐면 그냥 속도, 가속도가 뭔지 구하는 법. 그러니까 미분하면 된다는 거. 한 번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 방향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그건 거야. 벡터가 들어간 거야. 그 물리에서 배우는 벡터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속력을 구하면 부호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만 있지. 내가 후진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전진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속력만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속도는 그 스칼라양인 크기와 벡터량이 해당하는 방향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근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 뒤밖에 없단 말이야. 그 단순한 운동이야. 그래서 앞, 뒤를 양수, 음수로 구분하는 정도만 설명을 했단 말이야. 벡터긴 벡터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설명을 했다고요. 여기가 아프니까 말이 빨리 안 나온다. 왜 그런 거지? 진짜 되게 안 좋은 데 다친 건가? 근육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 앞쪽을 플러스로 놓고요. 후진,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 뭐겠어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앞으로 가다가 우리가 알잖아. 멈춰 서야 뒤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중간에 정지하는 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 방향 바뀔 때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VT가 0일 때.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도함수가 0일 때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할 때만 해도 극대 극소에 해당하는 걸로 했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예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위로 던졌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내가 공을 위로 던진대. 자, 3-1번.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면을 0, 그러니까 출발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25m 올라가 있는 높이에서 시속, 처음 속도 V0t겠죠? V0가 20m/s, 그러니까 위로 던졌어, 공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때 t초의 높이를 x라고 할 때 x식을 줬어요. xt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다 라고 이건 준 거야. 그럼 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자고요. 자, 이렇게 움직인대. 근데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1번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2번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 만일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크기만 구하면 되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위로를 지금 플러스로 갔으니까 아래쪽을 향할 테니까 마이너스로 보면 돼요. 제가 이제 풀 건데 물어볼게요. 자, 한번 접근해보자. 예전 같았으면 이거 최고 높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었겠죠.
맞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올라가다가 정지를 하고 내려오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VT를 먼저 구해. VT는 얼마가 나오죠? 20 빼기 10T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물리를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리 배운 사람 손? 중력가속도 얼마죠? 중력가속도 9.8m/s인데 10으로 많이 쓰죠? 그게 10이 이거예요. 10으로 당긴다고. 그리고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아까? 2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VT식이 이렇게 되죠. 왜? 속도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건데, 뭐 그건 몰라, 물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얘를 미분해서 속도식을 얻었어. 어떻게? 20 빼기 10T를 얻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0 될 때가 언제야? T가 2일 때죠. 그러니까 T가 2일 때 정지를 하고 올라가다 정지하고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VT 그래프가 2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2초가 됐을 때 0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면적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적분을 배우신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도함수잖아. 그때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원래 함수의 y값 변화량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 면적 얼마죠? 해보세요. 면적이 20이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20이잖아. 맞아, 아니야? 여기서 20m 올라간 거야. 그래서 답이 45m인데 이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t가 2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5 더하기 자, 25 더하기 40 빼기 20 해서 45 나오죠. 내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요 면적이 플러스 20인데 그러면 원래 거에서 20만큼 커진 거야. 2초 갈 동안. 그래서 최고 높이가 언제? 45인 거고 그걸 몰라도 요 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지한 시점이 몇 때 위치가 얼마다? 지면으로부터 45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면에서 이제 떨어질 때 속도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가 45m 지점이고 내가 요 얼마큼 떨어지는지가 이 면적이 45가 될 때의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속력을. 오늘 아프니까 빨리 말을 못하겠다. 이런 의증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자, 최고 높이는 사실 내가 지금 약간 적분 쪽 얘기해서 하는 거는 그냥 추가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어떻게 푼다고? 최고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해서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왔잖아. 속도식이 요 식이었고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t가 2였고 이걸 대입해서 최고 높이를 구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는 뭐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위치식이 0이 되는 t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위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위치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풉니다.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은 0이다.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져요. 그때 속도는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VT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0 빼기 10 곱하기 5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30m/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로 써져 있는 걸 해석을 잘하라는 얘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뭐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0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바닥면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 위치가 0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시점의 t를 구해서 그 t에 맞는 속도나 위치를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한 번 더. 3-2번.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가 있대. 이 땅바닥에서 지면으로부터 얼마? 30m 위쪽에서 내가 A m/s라는 속력으로 물체를 위로 탁 던졌어. 그럼 이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겠죠. 자, 요때 이 xt에 대한 식이 30 더하기 at 더하기 bt의 제곱이에요. 야, 근데 물리를 아시는 분은 또 안다니까? 이게 a고 b가 얼마다? 마이너스 5겠지. 왜? 중력가속도를 10으로 잡으면 9.8로 잡으면 얼마겠어? 4.9야. 마이너스 4.9. 뭐 그런 식으로 알고는 있을 건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보세요. 힌트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럼 자,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하면 요런 식을 얻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최고 높이 도달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고, 지금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0이 될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높이 도달한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1번 a 더하기 2b t1이 0이 됐을 때예요. 최고 높이 도달했으니까 속도는 0이라고. 그리고 그때의 높이가 75래.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2번 30 더하기 at1 더하기 bt1의 제곱이 75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 t1이 얼마라고? 3초래, 3초.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게 3이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고 3 대입하고 3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없죠? 1번 a는 마이너스 6b가 되고요. 2번 30 더하기 3a 더하기 9b가 7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30 빼기 9b가 75니까 b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5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가 30인 거 알 수 있어요. 끝.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b는 얼마다? 마이너스 150이 정답.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던졌을 때 움직임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저게 지금 최고 높이 도달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올라가다가 점점점 올라가는 힘이 약해져서 속도가 없어져서 속도가 딱 0 됐을 때가 최고 높이라는 거. 그 얘기예요, 그냥. 큰일 났는데, 몸 상태가. 괜찮아. 이따가 문제 많이 풀게 하고 나는 쉬면 되지. 선임공로할? 저 자식이. 진도 많이 나가죠? 네, 한 번에 오늘 끝내죠, 진도? 그러면 남은 2주에 쉬는 건가요? 응? 남은 2주에 계속 문제 푸는 거지. 이런 다 끝내면 문제 풀 게 없지 않나요? 아니지, 나 혼자 끝낸 거잖아, 그거 말대로. 나 혼자 막 개념만 2시간 동안 얘기해서 끝내는 거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말씀드려서 추가 수당을 또 받아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야, 여러분.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프로는 원래. 무슨 말이냐? 2주가 남으면 2주에 맞춰서 진도 속도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그럼 일주일에 맞춰서 또 수업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3일밖에 없으면 또 3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막말로 1시간 만에 맞추라고 해도 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퀄리티가 점점점 막 되게 안 좋아지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남은 파트를 30분 만에 설명하세요 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30분 만에 다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수상을 2시간 하루 만에 끝내주세요, 3시간 만에 끝내주세요 해도 저는 끝내드릴 수 있어요. 수화도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진짜로 나 혼자 끝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아, 너 꺼가 진짜 잘 안 되네. 그러면겠다. 근육이 어디 뭐지?
알고 보면 되게 큰 뼈인 거 이게 아니야? 아니라 뼈가 그래. 뼈 아니에요 혹시? 뼈면 이게 아파야 돼. 이렇게 안 아플 리가 없어. 뼈는 골절되면 생각보다 진짜 아프대요. 아 그건 있어요. 이거는 경험담이라기보다는 들은 거야? 경험자로부터 들은 건데 그 골절이 됐는데 근데 안 아팠대요. 근데 이제 뭔가 자꾸 쑤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골절됐는데요 하니까 그때부터 뒤지게 아팠대요. 저희 어머니 얘기.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거라니까. 골절되면 진짜 아프대. 골절이 아니라 금강 볼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 근육에 놀란 소리였어. 근육이 근육이 뻑거리는 소리였어. 그게 뼈인지 근육인지 어떻게 알아요? 뼈 일리는 없거든. 뼈 소리는 내가 예전에 대학교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 자전거 친 적이 있거든. 할아버지를 쳤나? 네? 길에서 인도에서 부딪혔어. 아하. 서로 피하려다가 오히려 엉킨 거지. 내가 빨리 달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엉켰어.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팔이 거기 내 이제 손잡이에 걸렸잖아. 그래서 뼈가 끊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타고 들려. 그 어르신들은 뼈가 진짜 약해. 그래서 조금만 힘 가해도 부서지거든. 진짜 예쁘게 골절되긴 했다고 하는데 병원 가서 솔직히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저분하게 되면 원래 안 나아 잘. 근데 예쁘게 다치면 사실 그나마 좀 회복되는 게 빠르거든. 뚝 하고 끊어져. 근데 그 소리 좀 달라. 진짜 그 마른 나무 장작 부서지는 그런 느낌의 소리야. 가해자의 경험담. 자전거를 타고 그게 진동에서 소리가 들렸어. 심지어 진짜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금가면요 소리가 그 뭐냐 안 나요. 금가면? 네. 공감 안 나긴. 금가면 안 나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와 경험자. 역시 경험담이 저 최고야. 손가락이랑 발가락이랑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발목도 그렇고 미세골절이면 사실 진짜 소리 안 나긴 하는데. 소리 안 나요. 근데 이건 소리가 났었거든. 그러니까 근육과 같이 다쳤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좀 아파. 그럼 선생님 아프면 저희 휴가인가요? 내가 아프면 휴방이긴 한데 난 아파도 진통제 먹으면 수업하는 거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쉬는 건데 저희한테 병원은 주말에 가고.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하면 돼. 방 치웠다가 또 안 그렇다요. 내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돼요. 아니죠.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투쟁하려는 건 잘 알겠지만 일단 요거 필기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이 XT 그래프에서 속도를 보는 법 또는 VT 적분에 가서는 VT 그래프로 XT를 추론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XT에서 VT를 추론하는 걸 설명을 할게요. 그게 지금 문제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원래 함수잖아. 그치 얘들아? 원래 함수죠. 좀 생각해봐. 자 4-1번 XT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0초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까지 3인데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나서 4초 될 때까지 이렇게 떨어졌어. 그리고 4초랑 5초랑 6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대. 요때가 3이고 요때가 언제?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어떤 움직임이죠? 자, 수직선 위에서 점이 일단 앞으로 가. 그래서 2초일 때 가장 멀리 3m까지 간 거야. 그리고 다시 뒤로 와서 출발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더 뒤로 가서 출발점에서 뒤에 2m를 갔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생각을 하면 0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간 거죠.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2. 이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보고. 시간에 따라 움직인 거 보면은 얘가 실제로 수직선 위로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기억 일단 자 0부터 2초일 때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XT 그래프에서 VT는 뭐죠?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값이잖아.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가팔랐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 거야? 0이 된 거잖아. 그래서 정지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뒤로 가는 거니까 속도가 뭐가 돼? 음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러면 0초부터 2초일 때까지 속도는 어떻게 돼요? 양수였다가 0 됐다가 음수가 됐으니까 증가야 감소야? 속도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속도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접선의 기울기의 숫자를 생각해봐. 처음에 값이 한 10, 9, 8, 7, 6 줄어들어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줄어들었지. 누가 봐도 양수에서 0 돼서 음수가 됐는데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여러분 성적이 예를 들어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의 성적이 10점에서 9점, 8점, 7점, 6점, 5점, 0점 돼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이 됐는데 나는 성적이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감소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된다? 틀렸어요. 속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니은 t는 2일 때부터 t는 5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죠? 자, 3에서 뭘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2로 됐으니까 뒤로 5칸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죠. 뒤로 5칸 갔잖아. 뒤로 5칸 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뒤로 5칸 갔어요. 맞습니다. 이유는 참이고요. 디귿 t가 4일 때 원점을 지난다. 맞죠? 왜? t가 4일 때 위치가 0이니까. 맞잖아. 이거 뭐 대단한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당연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0부터 6초가 될 때까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다? 2번 바꾼대.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은 뭐라고? 앞으로 가다 뒤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 그러면 중간에 멈추는 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로 가다 정지 앞으로 또는 앞으로 가다 정지 뒤로가 그 XT 그래프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극대나 극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왜? 플러스일 때가 앞으로 가는가? 속도가 0이 되면 정지, 음수가 되면 뒤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앞으로 가다 정지 뒤로 가면 뭐가 생겨? 이렇게 극대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멀리 갔잖아, 극대가. 그리고 뒤로 가다가 정지 앞으로 가면 제일 뒤로 가는 맨 극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극소 극대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 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라고요. 아예 운동 방향 바뀐 지점을 극대 극소인 지점이라고 외워버립니다. 외우는 거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2번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안 좋네 컨디션이. 비 와서 그런가 그냥? 좋아서 관절염 같은 게 오실 나이는 아니시.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파스 붙이셨어요? 파스를 붙여야 돼. 그냥 몸이 좀 뻐근하네 절반적으로. 쉬면 돼. 쉬면 낫더라. 안 좋으면 병원을 가는 게. 그래 나중에 병원 가야지. 이따 병원 가려고 이거 수업 끝나고 하면 되지 뭐. 자 일단은 4번 한번 읽어보세요. 기은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두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봐. 일단 기억 봐봐. 그냥 그래프 보고 얘기할게요. t가 a일 때랑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라고 했거든. 운동 방향은 뭘 의미한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c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것 같다고. 쟤는 후진, 쟤는 전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니은 t가 b일 때 극소죠. 그러면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아요. 바로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극소니까 맞아. 이렇게 그냥 써버린다고 해. 그 다음에 디귿 t가 d일 때 속도는 얼마다? 0 맞죠? 왜? 딱 그때 정지 상태잖아. 맞지? 접선의 기울기 0 될 때니까. 그 다음 리을 t가 0부터 f까지일 때 원점을 한 번만 지난대. 원점은 그러니까 t가 0 될 때 찾는 거야.
t가 0 되는 게 언제 있죠? C에서 한 번, 또 언제? E에서 한 번이니까 두 번 지났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 주어진 그래프가 XT 그래프냐 VT 그래프냐를 잘 봐야 돼요. XT 그래프면 개의 접선의 기울기로 VT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VT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걸 토대로 XT 그래프를 그려서 상상하면 되겠죠. 우리가 도함수를 알면 원래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맞죠? 여기까지 해서 속도, 가속도 내용 끝이 나요. 위치, 속도, 가속도는. 그러면 선생님 5번이랑 6번은 뭔가요? 변화율 문제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설명을 찬찬히 할게요. 찬찬히. 아직 실수는 없고 요까지 하고 쉬어야겠다. 자, 이건 진짜 어려워. 잠깐 좀 봐줘. 이건 어렵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나는 쉬운 거 쉽다고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거든. 이건 어려워요. 애들이 잘 못해. 자, 우리가 생각해봐. 변화율을 구하고 싶대. 변화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죠? 변화율이라는 건 얼마나 바뀌려고 하는지야. 맞지? 그럼 기준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은 또 뭐겠지? 델타 t분의 예를 들어 길이야.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어. 그럼 평균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l. 그러니까 시간 대비 길이가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하면 평균 변화율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극한을 취하면 뭐가 되죠? t분의 dl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을 t에 대한 식으로 구해. 그러면 이거는 시간에 따른 길이 양이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t로 미분을 해. 그러면 l't가 되겠죠. 얘가 뭐라고? 우리가 아는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t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고. 변화율 자체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보는 거잖아. 그거를 구하라는 건 t로 미분하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요. 왜?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낸 거 아닐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얘들아. 순간 변화율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t가 뭐 3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t가 5초일 때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 말은 평균 변화율 얘기가 아니라 순간 변화율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려면 이렇게 했겠지. 2초부터 5초까지 길이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건 평균 변화율 구하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t가 1초일 때, t가 2초일 때 구하라는 건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볼게요. 5-1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애가 높이가 2.5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을 해. 그러면 생각해봐. 가로등이 있고 얘가 바로 밑에 있으면 허리가 엄청 길다, 그지? 우리 와이프에게 허리가 긴데 이름이 어머니요. 녹화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안 보겠지 설마. 한 번씩 본다는데 이 얘기까지는 안 보겠지. 앞에서 이미 끊었을 거야. 내가 석환쌤도 정치 얘기한 거 있어. 정치 얘기랑 다르다고. 이거는 목숨이 걸린 얘기야. 에이, 석환쌤이 프리시지 마라. 다리를 길게 하자. 자, 요 바로 있으면 빛을 쏘면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얘가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당연히 그림자가 걸어갔어. 신나게 막 걸어가고 있어. 앞으로 왜 다리가 길게 못 그린다 때문인가? 자,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가 걸어가면서 그림자가 생길 건데 얘가 걸어가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건 점점 그림자는 길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자, 물어보는 게 두 가지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의 위치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를 0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 위치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몇 초일 때 길이가 얼마다라는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LT식이 나올 거고요. 근데 그거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은 뭐냐면
t초일 때 이게 동영상으로 원래 움직이잖아. 얘가 막 움직이는 게. 근데 나는 t초일 때의 스냅샷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t초가 지났을 때 딱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t초가 지났어. 그럼 여기 길이가 2.5m인 건 고정. 이 사람의 키가 얼마라고? 1.5m? 되게 작다. 1.5m인 거 고정. 학생이겠지. 뭐 씨, 이게 왜 웃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런 기분 식의 나쁘게. 암살 시도와 선동과 날조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왜 그래? 자, 그리고 얘가 속도가 얼마랬죠? 2m/s라고 했는데 t초가 지났으니까 얼마만큼 갔어요? 2t라는 거리만큼 갔겠죠. 그럼 요 길이가 2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요 그림자 끝은 어떻게 될까? 이게 닮음이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러면 여기가 2.5고 여기가 1.5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길이, 여기가 거리비가 어떻게 돼야 돼? 요거랑 요거 비가 몇 대 몇? 3대 5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그럼 여기 비율이 얼마야? 2란 말이야. 근데 2에 해당하는 애가 실제 길이가 2t니까 3에 해당하는 애가 실제 길이가 얼마? 3t가 되고 그래서 끝점의 위치가 얼마? 5t가 되겠죠. 끝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2t일 때 나머지 지금 길이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닮음을 이용하면 여기가 2t일 때 지금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 3대 5니까 요 3대 5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해당하는 비율이. 그래서 여기가 2t, 여기가 3t, 여기가 5t가 되겠지. 얘가 이게 원래 3대 2대 5인데 얘가 2t니까 여기 3t가 되고 여기가 5t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 말하는 그림자 끝점의 위치는 5t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얘의 뭐야? 속도.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xt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xt식이 5t라고 나온 상황에서 vt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얘를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5가 나오는 거야. 자, 같은 식으로 보세요. 요 그림자의 그 길이에 대한 식이 t초일 때 3t라는 길이를 가진다고 나온 거야. 그러면 2초일 때는 6m고 3초일 때는 9m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t에 따라 3 곱하기 t로 나왔어. 그러면은 변화율은 얼마인 거야? 변화율은? 매초 3씩 커지는 거잖아. 3이겠지. 그러니까 t로 미분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작업이 뭐라고? t로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t초일 때 그림을 그려서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면 변화율은 미분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뭘 이용해서? t초일 때의 그림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길이 변화율을 이렇게 푼 거야. 그러면 넓이나 부피도 마찬가지겠지. t초일 때 그림 그려서 넓이식 구하고 부피식 구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이제 6번에서 해볼게요. 이어서 바로 할게. 바로 이어서 할게. 요거 하고 문제 풀고 시계. 식은땀 나는 거 보니까 아프긴 한가 보다. 나도 통증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죽진 않을 테니. 원래 아빠의 마음이시기에 버티는 가장의 마음. 이건 좀 아닌가? 아니 병원 가야 되나? 오늘 왜 아프냐? 일단 정리해주세요. 요거 정리하고 가자. 정리하고 6번 설명 듣고 유형편에 몇 개만 풀어보자. 풀어보고 싶시다. 오늘 시험 안 쳐도 여러분 편하지 않나요? 지금 뭐 아침에 학교 갔다 온 사람은 그나마 힘들겠지만 동덕이 학생 여러분들은 그냥 놀았잖아. 아침에 푹 자고 온 거 아니었어? 자도 부족합니다. 자도. 숙제예요. 너 뭐? 수학하고 숙제 안 초보? 초보도 너는 속초보인데 왜 늦었어? 내가 볼까? 제가 강아지랑 놀다가요. 그러니까 너는 늦을 이유가 없어서 늦으니까 학교가 성문 서울이 아니었잖아. 넌 속초였잖아.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냐? 아직 강아지 끌어안고 잤는데 아, 근데 이제 딱 잤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바란 방학 생활에 이런 거였는데 하고. 야 그렇게 보낸 고3, 야 중3 때 그렇게 보낸 애들이 생각보다 역전 많이 당해. 중학교 때 분명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딱 방학 때 이 두 달을 놀잖아? 엄청 차이 많이 나. 그 두 달 되게 크다니까 생각보다. 수학밖에 못했는데. 왜냐면은 학기 중에 다른 과목들은 준비가 돼. 그러니까 수학은 학기 중에 하면 안 돼. 사실은 수학은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도 방학 때에서 시험 한 달 전까지 끝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수학에 막 따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푸는 거야. 시험 대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학원에서 딱 하는 정도만 하고 더 안 해. 왜냐면 그때부터는 암기 과목 외워야 되거든. 그리고 한 2주 남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최상위권 애들은 학원 안 나와. 오히려 수학 학원을.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왜냐면 그때 다른 과목 해. 그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어차피 수학은 할 때까지 이미 한 거야, 다. 그러니까 수학은 시험 전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과목이 애초에. 수학은 방학 때 거의 다 하는 거고, 좀 부족한 것까지 해도 계약하고 중간고사가 2달이란 말이야.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그 중에서 한 달까지만 하는 거야. 나머지 한 달 정도부터는 이제 그냥 기본 그 실력 유지야. 유지하는 데만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다른 과목 하는 거고. 우리 68회 남았어. 뭐가? 4월 말이야? 시험? 중간고사가 4월 말. 4월 말. 4월 말. 그 끝나고 수요일 왔어. 아, 수련회 가? 수련회 좋지. 누구? 그냥 강원도면 진짜 이런 수련회는 그런 거잖아. 조교 있고. 응? 조교? 너 아 뭐라는 아니 그런 거 진짜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게 뭐예요? 해병대 캠프 가는 거야? 그런 말 아닌데 2학년 때 수련회였을 때 아니 진짜로 수학여행은 수련회는 달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뭐 팀워크를 뭐 다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 갈 때는 딱 놀 때는 이제 깔끔하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상문고가 저번에 제주도 갔거든. 상문고는 제주도 갔어 저번에. 그게 진짜 깔끔했던 것 같아. 우리 아까 돈이 없나? 아니 우리가 투표를 그렇게 했잖아. 아니 제주도가 투표 방안에 없었잖아. 있었어. 아니 부산만 있었어. 그랬어? 차라리 안 가, 이상한데 갈 바에 아싸리 안 가는 게 낫고. 진짜 어색하다. 1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어보는 게 건널비의 변화율과 2번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봐. 근데 어느 시점이냐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10이고 그러니까 잘 봐. 맨 처음에 여기가 10이고 높이가 20이었는데 높이는 고정인데 밑면의 반지름이 매시간 1씩 커진대. 1시간에 1씩 커진대.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이 12일 때니까 언제야? 2시간 후겠죠.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높이는 20으로 고정이야. 20으로 고정이고 반지름은 원래는 10이 있고 거기에 t가 더해지는 거야. 1시간에 1씩 커지니까 t라는 걸 그냥 더하기 1t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시간 지나면 11이 되고 2시간 지나면 12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반지름이 12일 때, 즉 t가 2일 때의 건널비 변화율과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널비 식을 먼저 만들고 이걸 미분하고 t의 2를 대입하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을 쓰면 되는 거죠. 같은 식으로 부피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t초일 때의 부피식을 쓰고 이걸 t로 미분한 식을 쓰고 그리고 t의 2를 대입을 해서 정답을 쓰란 얘기예요. 똑같은 흐름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일은 뭐다? t초일 때의 건널비나 부피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t초가 됐을 때 그림이 어떻게 돼요? t초가 되면 여기가 10이 아니라 10 더하기 t가 됐죠. t초일 때. 요 그림을 그리라고. 자, 그럼 이때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건널비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 2개, 뚜껑 2개에다가 더하기 옆넓이는 어떻게 돼요? 옆넓이는? 이거 전개도 그리면
전개도 그리면 이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거고 얘는 어떻게 돼? 높이는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20이고 가로 길이는 뭐예요? 원주. 원의 둘레랑 같죠? 맞아요? 원의 둘레가 얼마지? 2파이 R에다가 높이 곱한 거겠지. 이게 건널비식이잖아. 이렇게 t초일 때의 건널비식을 먼저 구합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해보자. 이거 뭐 묶어서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묶어내면 2파이에 10 더하기 t로 묶으면 위쪽에서는 10 더하기 t 하나 더 생기고 아래쪽에서는 20이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t초에 따른 건널비식이 나온 거야. 근데 나는 건널비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죠?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t로 미분할 거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곱미분 쓰면 2파이에 앞에 거 미분하면 숫자는 0되고 t는 1되죠. 그래서 그냥 1로 없어지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얘도 30 없어지고 1로 없어지니까 딱 이렇게 돼요. 이게 미분식이고 그래서 였다가 얼마? 2를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얼마 나와? 2 대입하면 32, 12에서 얼마? 44죠. 그래서 88 파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t초일 때 그림 그리고 그때 변화율을 구하는 놈의 식 구하고 그거 미분해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말한 건널비 쪽 변화율이고 부피 변화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피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t초일 때 식을 세워야겠죠. 자 VT는 어떻게 됩니까? VT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이거죠.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파이 있고 봐봐 10 더하기 t 두 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한 거랑 뒤에 거 미분하고 한 거 똑같지. 근데 이거 미분하면 아까처럼 1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2배의 10 더하기 t가 되겠죠. 이 밑에 것처럼 하면 곱미분 쓰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40파이에 10 더하기 t라는 부피의 변화율식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2를 대입을 하면 12니까 얼마죠? 더워라. 12니까 480 파이가 정답이 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고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면 쉽거든. 근데 애들이 잘 못해. 처음에는 이걸 아예 하는 법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 또는 이거를 진지하게 지가 풀어보려고 안 하니까 이제 못하는 건데 흐름은 똑같은 흐름은 이 흐름이라고. 자, t초일 때 그림 그리고 구하라고 변화율 구하라고 하는 놈의 식을 먼저 구하고 t에 대한 식을 그걸 미분한 게 변화율이잖아.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거기에 이제 원하는 t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6-2번. 여러분도 풀어봐야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일단 제가 설명하지만 6-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서 점 A는 원점 O를 출발하여 X축의 방향으로 매초 3만큼 움직이고 B는 2만큼 움직이고 동시에 출발해서 5초 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내가 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넓이 식을 구해야겠죠. 근데 t초일 때 그림을 먼저 그리지. 자 t초가 지났어. 그러면 A 위치가 얼마지? 3t,0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매초 30 간다고 했으니까 t초 지나면 3 곱하기 t만큼 갔겠죠. 그 다음 B도 움직였는데 B는 Y축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만큼 갔으니까 0,2t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AB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죠? 3대 2니까 루트 13이겠죠. 그래서 루트 13t라는 길이를 가지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 xt는
이거 제곱한 거니까 얼마? 그렇죠. 13t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t축일 때 그림을 구해서 내가 지금 이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넓이를 먼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율은 미분에서 얼마? 26t를 구하면 돼요. 근데 언제? 5초 후래. 5초. 그러니까 t가 5일 때라고 줬어. 그러면 5 대입해서 130이라고 구하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이걸 5초일 때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어서 성분 AB의 길이가 5루트 13일 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루트 13t니까 이 길이가 5루트 13이 될 때가 몇 초일 때야? 5초 후일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5초라고 안 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간을 줘요. 그럼 내가 이걸 풀어서 t가 얼마다? 5이다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t는 5를 구해서 대입을 해서 정답을 구합니다. 원래는 대놓고 이렇게 5초라고 얘기 잘 안 한다고. 이런 거 풀 때도 그래. 봐봐. 이렇게 줬잖아. t가 2초일 때라고 안 주고 뭐라고 준다고? 반지름이 12일 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줍니다. 이제 그걸 풀어서 구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 유형편 풀어봅시다. 유형편 풀어보고 쉴게요. 와, 오늘 몸이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저희가 반드시 교촌으로 119를 불러드릴게요.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평소 똑같이 행동하는데 통증이 있으면 좀 힘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자, 유형 5번에 유형편 54쪽이에요. 54쪽에 일단은 14번 그리고 17번, 18번 이렇게 세 문제 길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문제 두 개. 이제 16, 18 해야겠다.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하게. 자, 이렇게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문제 하나씩만 풀어봅시다. 우와.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있었었는데. 빨리 풀어봐. 핸드폰 왜 하고 있는 거야? 다 풀었어. 뭐 쉬는? 저거 세 개 풀고 쉬라고 임마. 당당하게 안 풀고 쉬고 있으면서 세 개 풀고 쉬라고. 세 개 풀고.